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 42페이지에 우리 세율 특례인데요. 취득세는 세율이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크게 세 개 덩어리로 돼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표준세율 받고 세율 특례인데 요거 보기 전에 아까 41페이지 1세대 4주택을 취득했을 때 우리가 이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4%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얘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이거 기본서에 나와 있어요. 기본서에는 있는 건데, 요약집에는 없지만 기본서에 있는 건데, 요약집에 이런 것까지 실기는 좀 그래서 빼버린 건데,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봅니다.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의 범위요. 법령이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는 것은 국내에 우리나라에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는 이제 영구인하 세율, 주택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건축물 세율 4%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일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 소유자가 각각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공동 소유택은 공동 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1세대에 관한 것은 한번 쭉 그냥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1세대가 네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는 하여튼 영구인하 세율 주택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공동소유택은 공동소유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 이런 정도 좀 추가로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2페이지 우리가 세율 특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참 있네요. 문제 한번 좀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가 취득세 아까 표준세율 외운 거 한번 풀어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축 원유로 한 주택의 취득. 자, 주택을 신축했다. 뭐예요?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몇 프로입니까? 2.8%입니다. 2.8%. 개인이 주택을 사게 그래서 2.8%고, 그 다음에 개인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상속이니까 암기 어떻게 합니까? 상삼 8입니다. 주택이니까 농지가 상삼, 농지 아니면 상삼 8, 2.8%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의 무상취득, 무상취득이니까 무동이 8, 1호인데 누가 취득한 거예요 지금?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했습니다. 비영리 사업자가 무상 취득했으니까 무동이 8, 2.8%입니다. 다. 그 다음에 법령이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했다. 유상 취득했다. 몇 프로입니까? 4%입니다. 이건 1세대 4주택.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 사용되는 시설을 유상거래로 10억에 취득했다. 그러면 얘네들도 가정 어린이주택 같은 이런 것들도 주택 유상거래나 취득 시 주택에 포함되죠? 그래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10억에 취득했으니까 몇 프로입니까? 9억 초과했다. 몇 프로? 3%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높은 것은 어떤 겁니까? 4%가 최고 높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세율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설명 다 드렸고 이제 세율 특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세율 특례는 배경적인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배경적인 거 한번 설명을 드려봅니다. 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세율이 이렇게 나온 거냐면 2010년도까지 취득세, 등록세가 분리되어 있을 때 통합되기 전에 A라는 어떤 사안이 있었고 B라는 어떤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A 사안에 대해서 옛날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에서는 이걸 과세를 안 했습니다. 형식적 취득이라고 그래서 취득세가 옛날에 2%였는데 통합되기 전에 이 과세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등기할 때 이제 등록세 부과됐을 때 등록세는 과세를 했었습니다.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이게 지금 통합됐습니다. 취득세로 취등록세. 그랬을 때 통합된 취득세에서는 종전하고 세금 부담 늘어나지 않고 이것을 갖게 해주려고 하니까 자, 절차 간소에 따라 세목 간소에 따라 통합한 거니까 세금 부담 늘어나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걸 갖게 해주려고 하니까 취등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요. 표준세율에서 옛날 취득세 과세지 않았던 2%를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공무원들이 조정세율을 만들어냈어요.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중과 기준세율,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조정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연결나사 같은 조정세율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중과 기준세율이고 2%입니다. 그러면 1,000분의 22%. 그러면 표준세율, 취등록세 통합된 우리가 아까 외웠던 상산팔, 무동이 8이로 여기에는 취등록세가 통합되어 있잖아요. 그 표준세율에서 2%를 빼니까 여기서 뭐만 남아요? 등기비용만 남잖아요. 취득세 비용 2%를 빼니까
그래서 종전하고 같아야 달라요? 똑같습니다. 자, 등기 비용만 받는 거니까. B라는 사안이 있었는데 이때 B라는 사안은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를 했어요. 2%로. 근데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세는 과세 안 했어요. 그럼 이걸 갖게 주려고 하니까 취득세 비용 2%만 받으면 종전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 줄여서 이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서는 이거라고 했습니다. 다음 중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게 어떤 거냐? A사안이 어떤 거냐를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중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옳은 것은.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물어봅니다. B사안이 어떤 건지를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옛날 취득세는 과세 안 되는데 등기비용은 받았던, 등기 공짜로 안 해줬던,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A사안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봅니다. 자, 그랬을 때 교재 여러분 42페이지입니다. 요약집 42페이지 보니까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인데 그 가로 안에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라고 되어 있죠? 이런 말이 들어가 있지? 그래서 가로 내용은 지워버립니다. 이거 오타네요. 그 가로 내용은 지워버립니다. 요 말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삭제입니다. 자, 제목에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인데 거기에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가로 내용을 지워버립니다. 삭제, 안 보이게 지워버리세요. 그 엉뚱한 말이 들어가 있네요. 원칙적으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요. 자, 예외는 여러분이 신경 쓸 거 없어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항상 이 세율 특례를 물어볼 때 시험에서는 항상 세율 특례를 물어볼 때 단 중과세 되는 경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중과세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이 예외를 묻지 않도록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올해도 그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예외가 어떤 건지 한번 참고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리가 뒤에 중과세율에서 나오지만 취득세 세율을 중과세예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 대도시내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 부동산 취득이 여기 아래에 이 특례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일 때 그때는 이 특례세율의 몇 배요? 3배로 중과세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대도시내에서 일반적인 부동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하는데 근데 이때 이 부동산 취득이 여기 특례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일 때는 이 특례세율의 3배로 중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런 말이라는 것만 이해하셨으면 시험 쓰지 마세요. 요건 예외는 신경 쓰지 말고, 자, 중요한 것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이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어떤 경우나를 아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걸 이제 A사안과 B사안이 섞어져 있을 때 골라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요약집을 보겠습니다. 42페이지 동그라미 3번 특례에 해당하는 취득, 동그라미 기억번입니다. 키워드에 제가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놨어요.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 매도자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 매수의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제가 개념 완성 과정이라든가 앞선 강의를 할 때 어떤 예를 들었냐면 동창이요. 돈 빌리러 온 동창 얘기해 드렸어요. 별로 안 친한 동창이 돈을 빌리러 왔다. 자, 그래가지고 돈 빌리러 와가지고 돈을 빌릴 때 자기가 변제할 수 있는 날짜를 확실하게 특정해가지고 이제 돈을 빌리면 좋은데 뭐 일주일만 딱 쓰고 줄게. 그렇게 하고서 일주일 됐는데 제가 미안한데 내가 내일 줄게. 내일 되면 또 내일 줄게. 또 내일 줄게. 이러다 보면 신뢰가 완전히 상실돼가지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어떻게간에 돈 빌려온 친구가 있는데 돈 빌려면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야, 너 사업한 애가 네 명의로 부동산 갖고 있죠. 너 그러다가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일단 나한테 팔아라. 대신 네가 형편이 괜찮아지면 다시 되살아갈 수 있도록 환매권을 유보하는 특약을 맺자. 자, 그래서 환매 특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환매 기간 내 환매대금 치르고 갑이 환매권 행사합니다. 야, 다시 팔어. 그래서 환매권 행사하면 이 환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이요. 이거 을 입장에서 보면 왔다 간 거고요. 갑 입장에서 보면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취득이라고 해서 옛날 취득세 과세 안 했어요. 근데 등기는
개인 간에 공짜로 안 해주니까 공짜로 안 하니까 등기 비용은 받았어요. 이게 통합된 거니까 통합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옛날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던 2%를 빼면 표준세율에서 중과금을 뺀 특례세율. 자, 그래서 등기 비용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환매 등기를 표현한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 매수의 취득이요. 옛날 시험에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 이런 경우에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아니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어떤 간에 이런 얘기입니다. 니은번 봅니다.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고급택 제외고요. 및 그 부속세 취득과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어요. 자,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이거 생각나요, 안 나요? 자, 그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 오는데 친구를 만났는데, 야, 친구야, 너 우리 집에 놀러 올래? 그렇게 얘기하지. 야, 친구야, 너 우리 아빠 명의 집이 있는데 거기 놀러 올래? 아니면 아빠, 엄마 공동 명의 집인데 그 집에 나 가족이야. 너 놀러 올래? 이렇게 얘기해?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하지. 그때 제 장성에서도, 장성에서 제가 무주택 1가구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셔서 그 주택을 내가 상속받으면 그 집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이고 지금도 우리 집이다. 이런 개념으로 형적 취득으로 옛날 취득세 과세 안 했는데 등기는 아버지 4명으로 공짜로 안 해주니까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금세율 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등기비용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다는 것은 뭐냐면, 요거는 작용하는 농민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건데요. 어떤 거냐면, 어린 시절에 제가 지난 순환에 리 출신 물어봤잖아요. 내가 태어난 곳이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또는 읍이신 분들 손 들으라고 물어봤었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난번에 별로 거의 안 들었었는데, 자, 내가 태어난 곳이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였다. 지금 동으로 바뀐 거 말고요. 예? 저쪽 동네만 한 2분 계시고, 3분 계시고, 4분? 그랬구나. 5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 동네는 여긴 다 그냥 저 동 출신들인 거예요? 아유, 진짜 좋습니다. 나중에 다 얘기하다 보면 이제 시험 끝나고 나중에 술 한잔 하다 보면 다 이제 나올 건데 이제. 그리고 또 사투리도 어차피 못 속이 사투리도 나올 수 있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 위증한 거 다 드러납니다. 자, 어떤 간에 리출 신분들 학교 갔다 오는데 부모님 논밭에서 일하고 계시고 아버지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그 부모님 일하시는 옆에 가방 던져놓고 일손도 돕고 또 뛰어놀면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장성에서 작용하는 농민이 돼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셔서 내가 그 농지를 상속받으면 그 농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이고 지금도 우리 논밭이다. 이런 개념으로 형적 취득으로 옛날 취득세 과세 안 되는데 등기는 역시 아버지의 4명의로 공짜로 안 해주기 때문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그러면 이거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율이다. 이렇게 딱 알아둡니다.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요. 자, 합병 후 중과 대상이 된 경우는 제외하고요. A법인과 B법인이 합쳐져요. 형적 취득입니다.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또 중요하죠.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공유물 분할 또 합유물 분할 똑같아요.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또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등기로 인한 취득. 이렇게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간 거잖아요. 예? 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물의 단수물은 자기 지분 그대로 그냥 나눠 가진 거니까 형적 취득. 옛날 취득세 과세 안 됐어요. 등기는 근데 공짜로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율입니다. 단서를 주의해야 돼요. 가로 안에 보니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면 초과한 부분은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각주 표시 한번 보고 올게요. 자, 맨 아래입니다. 각주 표시 맨 아래. 1번 공유물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 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 시가표 내고로 한다. 이것도 한번 쭉 체크해 둡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재작년에 개정된 내용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공유물,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물이었는데 이것을 갑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요. 갑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자, 이때 취득세 과세 표준은
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요 부분, 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요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 시가순액으로만 과세표준을 정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로 할 것이냐, 이거였는데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자, 공유물을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할된 부동산 전체 시가순액을 갖고, 요 부분에 대한 시가순액이 아니라 요 부분에 대한 추가 취득하는 부분에 대한 시가순액이 아니라 전체 시가순액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유물에 대해서요, 다시 봅니다. 공유물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전체 부동산 전체 시가순액으로 한다. 그래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추가 취득하는 지분 부분에 대한 시가순액으로만 한다, 이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전체 시가순액으로 한다.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 자,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으로 가니까 동그라미 미음번입니다.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요. 자, 조립식 건축물이나 목조 건축물 같은 거 동일대진에서 번쩍 들어서 옮깁니다. 소유자 변동 없습니다. 형적 취득이요. 등기는 근데 표제부 공짜로 안 해주죠. 안 고쳐주죠. 그러니까 등기비용은 받습니다.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근데 각주 표시 내려옵니다.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맨 아래 42페이지 맨 아래 각주 표시 2번.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조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은 그러하잖아다. 1억이었는데 옮겼던 1억 2천이 됐다. 초과한 가액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표준세율로. 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비읍번입니다. 민법 규정에 따른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내 목 내가 찾아온 거니까 형적 취득으로 봅니다. 근데 등기는 남편의 4명으로 공짜로 안 해주고,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등기비용만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형적 취득으로 봐서 원래 내 목 내가 찾아온 거니까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 공동소유 재산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은 항상 쫄 거 없다. 남편 명의로 다 부동산이 돼 있어도 4명이 된 거 하나도 없고 안 해주고 말이야. 하여튼 인간이 그래도 쫄 거 없어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하면 내 목 내가 찾아갈 수 있다. 이거 항상 얘기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시호번입니다. 벌채에서 요건 좀 특이해요. 사실은 이게 좀 특이한 건데 한번 그냥 알아둡니다.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 같은 것도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참고적으로 한번 봐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냐면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요거는 어떤 거냐면 아까 B라는 사안이요. 옛날 취득세는 과세했는데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옛날 취득세 비용만 받는 건데 중과기준세율 2%, 이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특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옛날 취득세는 과세되는데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었냐? 자, 2% 세율로 과세하는 거,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로. 예외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역시 여기 봅니다. 예외는 역시 한 번만 이해한다면 그냥 예외는 보지 마세요. 안 보셔도 돼요. 뭐냐면 과밀옥 적원역 내에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래는 그 이제 우리가 금방 이어서 나오지만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됩니다. 과밀옥 적용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데, 다만 이때 이 부동산 취득이 여기 아래 특례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일 때는 이 특례세율 중과기준세율의 몇 배? 3배로 중과세합니다. 자, 보세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해요. 별장, 고부락장, 골프장 같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원래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이에요. 근데 이때 이 사치성 재산은 그냥 사치성 재산 취득이 아니라 보세요. 여기 특례에 해당하는 취득인데 이게 사치성 재산이 됐을 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의 5배 세율로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은 이 특례세율이 적용되는데,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데 개수했더니 이게 사치성 재산이 됐다. 별장, 고부락장. 그럴 때는 이 특례세율의 몇 배요? 3배로 중과세한다는 얘기, 5배로 중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사치성 재산 취득했는데 아까 뒤에서는 왜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 4배 합한 세율 적용된다고 나왔는데 왜 여기서는 중과기준세 5배라고 나와 있나요? 이렇게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 원래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중과세율 적용되는데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 4배 합한 세율. 근데 여기 이때 취득은 여기 특례에 해당하는 취득인데 이게 사치성 재산이 됐을 때는 이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의 5배 세율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그런 거라는 것만 한번 그렇구나 됐으면 이건 보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아까 A3과 B3을 구별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가 어떤 경우인지를 아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거기 요약집 동그라미 3번에서 기역, 니은, 디귿번 있죠? 기역, 니은, 디귿번에다가 여러분이 묶어 놓습니다.
묶어서 뭐라고 써놓냐면 기역, 니은, 디귿 앞에다가 묶어가지고 뭐라고 써놓냐? 간주취득이요. 우리가 취득세 간주취득이요. 의제취득, 간주취득의 경우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자, 그럼 동그라미 3번에서 기역번을 보겠습니다.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이요. 면적 증가인 개수는 제외하고 개수로 인한 취득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개수로 인한 취득. 잘 보세요, 여러분들. 건축물을 개수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건축물을 개수했다. 건축물을 개수합니다. 개수로요.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간주 취득의 경우 배웠잖아요.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가액의 증가,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어떤 세율을 정하냐면 이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2%를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자, 우리가 간주취득은 증가한가액 과세 표준이었잖아요. 그 증가한가액에다가 중과기술 특례세율 중에 2%를. 근데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취득이 아니잖아요. 개수는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다. 개수는 원시취득이 아닌데도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취득이 아닌데도 원시취득으로 봐가지고 세율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2.8% 표준세율, 18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표준세율. 그래서 표준세율 몇 프로요? 2.8% 원시취득이니까 2.8% 세율 정합니다. 그래서 항상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나올 때는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인지 없는 개수인지를 잘 봐야 돼요. 면적 증가가 없는 개수여야지. 면적 증가 있는 개수의 경우는 표준세율 2.8% 적용합니다. 꼭 이거 항상 제가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고.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개수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간주취득은 증가한 가액과 세분해가지고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데 개수로 면적 증가있는 개수의 경우는 원시취득으로 봤잖아요. 아까 건축물 신축했을 때 원시취득,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할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취득으로 봐가지고 원시취득이 아닌데도 2.8% 정했었죠. 아까 그 얘기입니다. 표준세율에서 배웠었잖아요.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3번에서 니은번 선박 차량 개장비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또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그 증가한 가액에다가 어떤 세율을 정합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여기 보세요. 사례요. 갑이란 사람이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 자, 그럴 때 지목 변경 전에 시가 순액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고 지목 변경 후에 시가 순액이 5억이다. 취득세 산출세액을 구해봐라. 그러면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이고요. 지목 변경 후의 시가 순액에서 전에 시가를 뺀 증가한 가액이고, 여기다가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정한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간주취득이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예요. 그러니까 4억에 2%니까 산출세가 얼마입니까? 248. 얼마입니까? 800만 원. 이렇게 해서 산출세를 구합니다.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가 되고 증가한 가액이고,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는 거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사례를 외워두세요. 여러분들. 자, 지목 변경의 경우 취득세 세액을 어떻게 산출세 구하는지, 과세 표준은 어떤 건지, 세율은 어떤 세율 적용되는지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서 디귿번이요.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된 경우 그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그랬는데, 우리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아까 과세 표준 구하는 거 배웠어요. 아까 취득세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과세 표준 구하는 거, 이 비상장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 차량의 가격이 합친 가격이 10억이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과점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 비율을, 지분 비율을 곱해가지고 6억 원 과세 표준 아까 구했잖아요. 과점주의 주식 취득. 그때 세율을 어떤 세율 정하냐고요? 간주취득이니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2%를. 그래서 산출세액은 2, 6, 12 얼마입니까?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의 경우, 과점주주 주식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난이도 높은 것들도 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강생분들은 저는 강의를
11월, 12월, 1, 2월, 3, 4월, 5, 6월 강의가 이렇게 기초부터 다 차근차근 다지면서 이렇게 쭉쭉 올라가잖아. 내용도 일부를 이제 조금씩 내용을 더 이렇게 해서 하고 일부 내용을 강의하지 않고 가는 게 있습니다. 5, 6월 달 되면은 이제 난이도 높은 사례 문제, 계산 문제까지 풀 수 있도록 다 이제 5, 6월 과정까지는 다 설명합니다. 근데 3, 4월 3, 4월 달에 아주 일부 내용을 5, 6월 달로 넘긴 게 일부 내용이 아주 있습니다. 근데 어떤 수강생분은 뭐 강의를 뭐 1년을 그냥 질질 끌면서 왜 그렇게 가느냐 그러는데 참 여러분 그 강의가 이게 뭐 한 번에 다 한 번에 다 그냥 알려주고 뭐 그냥 한 번에 그냥 쫙 몰아서 그냥 탁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1월, 2월 달에 제가 한 번에 다 막 열르게 빡세게 해가지고 다 알려줬어요. 그다음부터는 뭐 하려고, 여러분들? 그다음부터는 그냥 혼자서 그냥 계속 인강 반복해서 그냥 그것만 듣는다고요? 반복해서 들으나 아니면 차근차근 하면서 계속 내용을 반복해서 복습해 주니까 쭉 따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해서 채워가면서 이렇게 듣나 똑같잖아요, 어차피.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아마 8개만 맞을 것만 강의하면 되는데 뭘 강의를 이렇게 많이 하나요?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보세요. 8개만 맞추고 싶은 사람은 1, 2월 달 강의만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그럼 8개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 8개만 맞아갔다 세법을 8개 맞았는데 만약 거기서 실수했어 봐. 반드시 맞춰야 되는 게 8개가 딱 나와요. 근데 1, 2월 강의만 들으면 8개는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실수했어 뭔가. 그러면 또 한 문제 틀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러면은 공유세법하고 해가지고 만약에 중개사법 엄청 잘 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좀 악측했다 그러면 세법을 8개 맞으면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과목을 다 잘해야 되는데 차라리 세법을 좀 더 신경 쓰면 되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8개만 맞추고 싶은 사람은 1월 강의만 계속 들으세요. 10개, 11개 뭐 요 정도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12개까지 그러면 3, 4월 강의만 계속 그냥 강의만 반복해서 들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든 간에 세법을 고득점 하면서 안정적으로 고득점 하면서 최소 어떻게 뭐 어렵게 나오더라도 한 11개, 12개는 무조건 12개는 맞추겠다 이런 분들은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그러면 고득점의 길로 편하게 가는데 그 혼자서 반복해서 들으나 아니면 저랑 같이 강의를 쭉 이렇게 따라서 들으나 뭐 똑같은 거잖아요. 어차피 뭐 1, 2월 달 한 번 다 듣고 그냥 세법은 오케이 완성 그리고 시험장 갈 때쯤 돼가지고 한번 보려고 해보세요. 생각이 나나. 점수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확실해요. 1열 강의 그러니까 8개만 맞추고 싶으면 1열 강의만 들으세요. 그러면 8개는 맞춰요, 여러분들. 한 10개 맞추고 싶다 그러면 3, 4월 강의까지만 들으세요. 뭐 10개 정도 맞추고 싶으면 그러면 더 이상 안 들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랑 같이 쭉 들으면 더 효과적으로 안정적으로 점수를 고득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자, 그래서 끝까지 함께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정리하셨으면 계속 이어서 볼게요. 동그라미 리을번입니다. 리을번은 이제 리을번하고 미음번하고 이런 거 비읍번은 그냥 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상 물건을 취득한다거나 차기양선 또는 여신전면금융법에 따라 대회설 이용자 명의로 등록한 차량이나 기장비, 시설 대업자의 건설기에 차량 취득한다거나 뭐 등등 이런 것들. 시옷번입니다. 시옷번을 보세요. 레저시설.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레저시설 나왔다. 여러분 항상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항상 레저시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레저시설 나왔다.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놓습니까? 골프연습장.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항상 기억합니다.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시설 같은 시설물 취득하면 어떤 세를 적용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2%를.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봅니다. 이거 꼭 기억하고 시옷번. 그 다음에 이응번 봅니다.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상대한 토지로서 지적공목상 미출입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했을 때 지목이 묘진 토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지읍번입니다. 임시응행장 공산정 사무소동자 사실동산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취득은 존속기간 1년 초과할 때 임시건축물 취득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잘 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데 또 임시건축물이요. 공산장 사무소 같은 임시건축물 요 사치성 재산 제외하고요. 사치성 재산 제외하고 임시건축물은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존속기간
1년 이내이면요. 얼마나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뒤에 나오지만 비과세입니다. 취득세를 비과세예요.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근데 존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과세를 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하느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반드시 또 알아둡니다. 임시건축물 존속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시건축물에도 이게 사성재산이면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별장, 고부락장 같은 사성재산이면. 그래서 1년 이내일 때 비과세, 초과하면 과세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꼭 알으셔야 되는 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에서는 간주취득의 경우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번까지를 꼭 알아두시고 번호는 3번까지만 세분하면 4가지죠. 이거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시효번, 레저시설 같은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 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이응번,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지읒번, 자,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을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한다는 거예요. 요거만이라도 꼭 알고 있으면 답 고르는 데는 시장이 없어요. 어려울 거 없잖아요. 간주취득의 경우 건축물 개수로 가야 증가 있는 경우 면적 증가 제외하고 차단기 장비 선박 종류병유로 가야 증가, 지목병유로 가야 증가, 또 과점주주의 주취득 같은 이런 경우하고 간주취득, 그 다음에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 취득했을 때,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을 취득했을 때, 요거만 딱 기억하면 얘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정도입니다. 더 있지만 요 정도만 딱 기억하고 나머지 이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정도되는 것들 눈에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고른 대장이 없고요. 4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3페이지 치읓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과세율을 보겠습니다. 4번 중과세율인데 보기 전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금방 본 것들을 한번 문제를 통해서 바로 한번 고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또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만 모두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중에 따른 주택 외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항상 세율 특례 물어볼 때는 중과 대상이 아니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예외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환매 등기를 표하는 부동산은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매도자 매수의 취득이요. 이거는 동창들 돈 빌려온 동창 왔다 가고 갔다 오고 이거잖아요. 형식 취득으로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정한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은 어떤 세율 적용돼요? 금방 배웠잖아요. 간주식 등의 경우와 함께 레저시설 같은 시설물과 함께 지목이 묘진 토지는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2%고. 그 다음에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하는 취득 내 거 내가 찾아온 거죠? 형적 취득이요. 등기는 공짜로 해줘야 하죠? 안 해줍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어떤 세율이에요? 원래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간 거니까 형식 취득. 등기는 공짜로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자, 그래서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것은 기역, 디귿, 리을번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거 5번이 정답입니다. 니은번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섞어놓고 고르라고 나옵니다. A사안과 B사안을 고르라고요.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또 한번 공부한 것을 또 한번 확인해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 중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옳게 묶은 것은 취득세가 중과세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한다. 즉 예외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떤 세율 정합니까? 기억번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어떤 세율 적용됩니까? 역시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역시 어떤 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형적 취득이지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간 거니까.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요. 임시행장 등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어떤 세율? 이거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 상속으로 인한 일가구주택, 고급주택 아니고요. 그 부속토지 취득,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아버지 그거죠? 그러니까 형식 취득, 등기 공짜로 안 해주고 아버지 4명으로. 그러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개소로 인한 취득,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않았을 때 건축물 개소로 인한 취득은 어떤 세율? 간주취득이니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간주취득이니까.
이렇게 해서 중과 균소리 적용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니은하고 리을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감 잡고 A산과 B산을 구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특히 중과 균소리 특례소리 적용되는 것을 제가 꼭 알으라고 하신 것만이라도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닭 보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우리가 중과세율입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인데요. 우리가 이제 중과세율을 보겠습니다. 왜 이런 세율이 나왔는지는 제가 배경적인 것은 쭉 설계했었는데, 이 배경적인 것은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옛날 취득세는 뭐 과세했는데 등록세는 과세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걸 통합하니까 이제 이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세율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말이 나왔어요. 하나의 취득세를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뭔가 이렇게 자, 요거 세금 부담 변동 없이 이렇게 한마디로 다 통일적으로 좀 규율할 수 있는 말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일단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5, 6월 달에는 그러니까 3, 4월 달에는 쭉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배경적인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는 생략하고 바로 결론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요약집 43페이지입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별장, 고급을악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 등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어떤 세율을 중과세한다고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이 몇 배요? 4배 합한 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과밀옥적 원역 내 어쩌고저쩌고 중과세 나왔다. 동그라미 1번 과밀옥적 원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한다거나, 동그라미 2번 과밀옥적 원역 산업단지 유치적 공업적 제외하고요. 공장을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가점을 취득했다거나 이럴 때는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이 얘는 몇 배요? 2배입니다. 2배 합한 세율입니다. 과밀옥적 원역 내 중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 내 중과세를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휴면법인 인수하는 경우 포함해서 지점분사무소 설치하거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바깥 내로 전입하면서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 등을 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렇게 중과세합니다. 또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할 때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세율을 외워두라고 그랬습니다. 사적재산에 대한 중과세 나왔다. 어떻게 외운다고요? 표준세율에다가, 외워보세요, 여러분들. 사적재산에 대한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 몇 배? 4배 합한 세율이고, 과밀옥적 원역 내 어쩌고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 몇 배? 2배 합한 세율이고, 대도시 내 중과세 어쩌고저쩌고 나왔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외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로 갑니다. 요약집 44페이지 보는데 개념 플러스가 나오는데 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는요, 이거는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것은 이게 동시 적용되는 경우라는 거, 이것은 시험에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2011년도부터 통합된 이후에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문제 내기도 애매해가지고 나올 가능성도 낮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 제가 맛배기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맛배기로 살짝 한번 그냥 보여드릴게요. 한번 그냥 살짝.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안 적으셔도 돼요. 보세요. 대도시 내에서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합니다. 설립 등을 하면서 설립들을 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자, 그러면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죠. 중과기준세율의 몇 배요?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상취득 시에 표준세율이 4%입니다. 4, 3, 12, 12%에서 중과균세율 2%의 2배니까 빼니까 4%를 빼니까 몇 프로입니까? 8%가 됩니다, 원래. 자, 그래서 8%를 적용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하면 그런 건데, 이때 이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서 이 부동산이 만약에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 만약에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사치성 재산이다. 그러면 자, 대도시 내 중과세하고,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이럴 때는 대도시 내 중과세와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가 동시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빼는 게 아니라 합한 세율 중이에요. 그럼 한번 볼까요?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표준세율의 3배니까 4, 3, 12, 12%입니다. 여기다가 중과균세 2%의 2배니까 4%를 플러스해요. 그럼 몇 프로가 돼요? 16%가 되는 건데, 이게 왜 16%가 되는 거냐면 보세요. 옛날에 취등록세 통합되기 전에 대도시내 중과세 사안에 대해서 옛날 등록세는요, 옛날 등록세는 이것을 6%로 중과세했었어요. 옛날 등록세가. 근데 요 사치성재산에 대해서 옛날 취득세는 10%로 중과세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진 거니까 몇 프로가 돼? 16%. 딱 떨어지잖아요. 자,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 적용되던 것을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16%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동시용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옛날 등록세와 옛날 취득세, 자, 사치성재산과 대도시내 중과세가 동시용될 때 이런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으면 이제 무슨 말인지 대충 동시용된다는 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셨으면 됐습니다. 자, 그럼 됐고, 그냥 요거 막 질문하시고 그럴까봐 제가 한번 설명드렸고, 더 이상 의문을 갖지 마시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냐면 44페이지로 갑니다. 05번의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우리가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몇 배요? 4배 합한 세율입니다. 4배 합한 세율이에요. 자, 그럴 때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인지 범위,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잠시 또 조금만 쉬었다가요, 05번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다 보고, 그 다음에 대도시내 중과세 등 중요한 내용들이 줄줄이 나와 있네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